안녕하십니까.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.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입니다. 오늘도 세 개의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. 첫 번째 기사는 2대1 일면과 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. 국제 유가가 사우디 생산시설 피습 영향으로 급등했는데 피해 시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배럴당 $100도 넘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두 번째 기사 한국경제 신면입니다. 중국 서열 2위 리커창 총리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6% 달성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했는데 무역 전쟁의 피해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마지막 기사는 2대1 18면입니다. 코스피가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이제 코스피 바닥론이 좀 나오면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. 관련해서 더 참고할 만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기사 어제 급등한 국제 유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그 생산시설 복구가 지연될 경우에는 배럴당 $100 이상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들어오는 공격을 받아서 공급 차질이 생길 것이다. 그래서 원유 시장에서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세계 주요 그 원유 선물 시장에서 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여기 나온 것처럼 19%까지 출렁한 시장은 싱가포르 시장이었는데요. 브렌트유가 장중에 19%까지 상승했는데 이것이 그 1990년 걸프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그런 것입니다.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 WTI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과 동시에 7% 이상 상승해서 장이 지금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크까지 갔었는데 7, 8%까지 그 상승폭을 그 좀 유지하다가 결국 오늘 아침 보니까 종가는 12.5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중동에서의 불안한 그런 정세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좀 다시 고개를 좀 들었는데요.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 상승했는데 장중에는 좀 많이 상승했었는데 종가를 보니까 금은 0.4% 정도 상승을 했고요. 은은 2%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여기에 시장도 반응을 했다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의 다우존스가 한 0.5% 정도 하락했고요. 나스닥도 한 0.3%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일단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 좀 불을 끄자라고 좀 진화에 나섰는데 급한 불을 끄자고 해서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좀 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공습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분위기인데요. 그 이유는 이번 공격이 드론이라는 그런 새로운 공격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고 이것이 또 언제 어디서 공격을 감행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좀 약간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에 지금 개입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함을 좀 더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전문가들은 사우디의 생산 복구가 좀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 늦어질 경우에는 최대 그 배럴당 $100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만일 이러한 것이 좀 현실로 좀 나타난다면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단기간에 끝일 것이다. 이러한 사태가 단기간에 끝일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그 이유가 현재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비축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충분히 비축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에너지 수요가 좀 줄어든 시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과거와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점입니다. 여기에 지금 미국과 그 이란이 항상 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점도
유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 좀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향후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가 없겠지만 결국 그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유, 조선, 철강 그리고 어제 이제 건설까지도 좀 그런 것에 동참을 했는데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사태가 좀 이어질 때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기사는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. 올해 6% 성장이 좀 달성이 힘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여기 먼저 보시면 그 리커창 총리가 나와 있는데요. 리커창 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6% 성장률 달성이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혔는데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 여파로 실제 그 중국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국 정부가 6% 성장률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실제로 이제 중국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데요.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월별로 나와 있는데 8월에 지금 여기 보시면 4.4%를 기록했습니다. 이것은 전월보다도 일단 떨어진 것이고요. 그리고 시장 예상치였던 5.2%보다도 좀 떨어진 건데 사실 그 지난달이 이게 17년 만에 사상 최저치였는데 한 달 만에 또 그 최저치를 갱신해서 또다시 17년 만에 최저치를 또 다른 새로운 그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내수 경기 활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지난달에 한 7.5% 정도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요. 여기에 그 8월까지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도 지금 5.5%에 그쳐서 이것 역시도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았습니다. 사실 여기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좀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90년까지만 해도 한 3%대의 낮은 아주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다음 중국의 개방을 하면서 급속하게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2010년까지는 이게 두 자릿수대, 그러니까 뭐 10%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그 이후부터 쭉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6%대 초반도 겨우 좀 달성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중국의 경제 부진이 좀 지속되자 최근에 보시면 지금 인민은행이 지금 지급 준비율을 한 0.5%포인트 좀 하락을 시켰는데 이 정도라면 약 시장에는 150조 원 원화로 지금 자금이 풀리게 되어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. 만일 현재 그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를 넘겨서 좀 장기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내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6% 이하, 그러니까 6% 미만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이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국내 기업들, 특히 업종 중에서 본다면 석유화학, 그리고 반도체, 소비 관련 업종 전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렇게 중국의 그런 경기가 나빠질수록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클 수가 있는데 따라서 지금 부양책도 부양책이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도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임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은 좀 더 긍정적인 점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 기사는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.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. 먼저 최근 그 코스피 한 달 정도 추이를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. 8월 초순에 1891포인트까지 장중에 하락했다가 현재는 206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반등은 약 한 9% 정도 지수가 반등했다. 그러니까 지수가 9% 정도 반등할 정도면 종목은 뭐 20%, 30%까지도 반등한 종목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은 반등에 성공했고
그리고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. 특히 지금 최근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무역 분쟁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악재가 지금 뭐 대화 재개화로 약간 좀 완화되는 분위기고요.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좀 사용하면서 악재로서의 위력이 많이 약해졌다. 이래서 오히려 악재보다는 이제 악재가 이제 호재로 좀 변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피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그 시장에서는 지수가 추가 상승이 오기 때문에 현재 그 코스피 전체 지수 밸류에이션보다도 좀 저평가되어 있고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종목으로의 그런 뭐 저평가 기업을 찾아서 매수하기 참 좋은 시기다라고는 그런 게 나와 있는데요. 지금 현재 그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PER이 지금 PER이 한 11.2배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도 낮고 그리고 실적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보다 증가하는 기업 이런 걸 찾아보니까 총 49개 그 기업이 그 선정이 되었습니다. 뭐 업종을 보면 그 안에 드는 업종을 보시면 여기 좀 나와 있는데요. 화학, 차, 의류, 건설 이렇게 4개 업종에서 이런 그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. 특히 그 화학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해 실적 부진이라는 기저효과와 함께 여기에 원화 약세 수혜주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공통점을 보였다라는 것이 좀 특징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. 의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 성수기 효과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 분양이 호조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어제부터는 대북 관련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. 여기에 유가 상승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어제 건설업이 코스피 상승 업종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. 사실 뭐 실적과 이렇게 밸류에이션만으로 지금 종목을 고르신 것은 지금 사실 현재 그 많은 종목이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상태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좀 어렵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더해서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수급 상황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이제 기술적 분석인 추세도 전환되었는지도 살펴보시고,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배당은 어떻게 주는지 이런 것까지도 꼼꼼히 챙겨보신다면 현재 그 코스피에서의 종목 투자 선정에 참 좀 나쁘지 않을 그런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3개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. 오늘 시장은 지금 그 글로벌 시장의 그런 조정 영향으로 저희 시장도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재였습니다.